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8년도 대한민국에 탈북해서 북한으로 탈북해서 대한민국 입국해서 오늘까지 정책에 살고 있는 본 박달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번에 1차에 걸쳐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너무나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다 보니까 성질을 마음을 급하게 먹게 되고 거기다가 말을 빨리 하게 되니까 초청분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해서 전번에 2차에 걸쳐서 했었는데 또 종국대라고 붙다 보니까 방송이 끊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3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김정은 사망설부터 시작해서 금융위 탈북 선언들을 강제 복송시킨 금융위 탈북 선언들에 대한 이 강의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김정은 사망설은 여러분들이 왜 20일 동안 김정은이가 이 비공개를 했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죠. 대부분 분들은 혹시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과학적 판단은요, 김정은이가 20일 동안 심장 쇼크가 먹으면서 20일 동안 비공개를 한 이유는요, 김정은이 자기가 폭탄을 맞을까봐, 혹시 미국에서 때리지 않을까, 혹시 또 한국에서 때리지 않을까, 이런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비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다고 하면 폭탄을 맞을까 무서워서 그래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김정은이 어디 갔을 줄 아십니까? 차는 거기 갖다 놓고 평양에 왔었습니다. 평양에 와서 평양을 갑자기 봉쇄한 이유는 김정은이 들어왔기 때문에 봉쇄한 것입니다. 김정은 알아누웠기 때문에 봉쇄한 것입니다. 갑자기 봉쇄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뭐라고 차도 거기 갖다 놓고 평양에 왔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꾸미면서 김정은이가 피해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비공개한 이유는 김정은이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그래서 비공개한 것으로 저는 각적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여러분, 오늘은 전번 시간에 하던 걸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 데스크는 매우 난잡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다시 한번 강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태영호 당선인과 진성호 당선인에 대한 사안 진상 규명과 지난 시기 두 명의 탈북 선언들을 강제 북송시킨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주의, 반인권적인 살인적 만행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인터뷰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나라들에서 북한의 김정은 살인 독재 정권의 신변 이상설과 사망설에 대해서 많은 의향들과 문제점들과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김정은의 3대 살인 독재 정권에 이르러서 많은 애국인들을 수없이 많이 죽인 죄로 신총에 맞아서 죽을 죄를 만나서 김정은이 맞금마다 승냥이라고 하더니 승냥이 밥이 된 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사망설에 대해서 태영호 당선인과 진성호 당선인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정치적 이유가 인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영호 당선인과 진성호 당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때에도 종북 좌파 독재들한테서 홀수와 천대와 차별을 받고 있었으며 북한의 김정은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도 어부리까지 하였습니다. 김정은의 신변 이상세가 병적 질환과 죽음에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직접적으로 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죽음에 대해서 예정되어 있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나온 시간과 날짜가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죽음도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은이가 14일날에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갑자기 심장 쇼크가 됐는데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를 하기 전에 심장 쇼크가 되었다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으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김정은이가 14일날에 갑자기 심장 쇼크가 되면서 20일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비공개를 한 이유가 수천만 가지 생각과 충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충격은 폭격을 받을까봐, 혹시 미국에서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남조선에서 때리지 않을까
하는 이 충격으로 인해서 김정은이가 자기 행체를 비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기 전에 심장 쇼크가 되었다면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14일 날에 자기가 심장 쇼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역시 이 사실도 이미 전에 알았다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4월 10월 태양절에는 어떤 만산을 제쳐놓고 군무수단 기능 공전을 참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불참했고 4월 25일 북한으로 말하면 항해 유격대 창건일인데요. 이 큰 정치 행사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큰 정치 행사도 다 주겠으니까 모든 국민들은 많은 은혜함과 논란과 사망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천재라고 하는데요. 이런 천재 인간도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김정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게 죽는 날짜와 시간이 예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판단을 해볼 때 김정은이가 14일 날에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갑자기 심장 쇼크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14일 날은 김정은이가 죽음 날짜가 예정됐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은이가 죽임 날짜가 예정됐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치료를 못 받았다면 죽었겠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은이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14일 날에 갑자기 심장 쇼크가 되어서 죽게 되니까 중국 의사들과 프랑스 의사들을 불러와서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집행입니다. 이것을 사죄하라는 문재인 정권이 더 어리석은 정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값싼 눈에 내 아버지가 죽은 일이 별일이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는 밤에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무슨 전문가 모르겠죠. 그런데 저 사람이 와서 내 아들로서 아버지가 자는 밤에 갑자기 죽은 데 대해서 네가 사죄하라 하면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갑자기 어젯밤에 네 아버지가 사망한 데 대해서 너 자식으로서 사죄하라 하면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들로서 사죄하면 이게 살인죄가 되는데요. 사죄하시겠습니까? 무슨 죄로 사죄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까? 이 철학은요, 내 아버지가 자는 밤에 갑자기 죽어도 친자식으로서도 저는 사죄할 의무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죽음이 사망설도 그 누구도 사죄할 의무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이 문제는 전혀 가치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 쟤네들이 정치적 범죄는 정당하다고 김정은의 사망설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고다층 사격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위협을 해도 대한민국 안보에는 위협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간첩이라는 것은 이만희 내가 간첩입니다 하고 써 붙이지 않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대한민국 국가와 나라 안보에 위반된 짓을 하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서 철창생활하고 나와서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북한 땅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이것이 북한의 김정은 살인 독재, 악마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북한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북한은 민주주의라는 명칭을 달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의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무엇으로 해서? 북한 이미 독재국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북한 이미 독재국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태영호 당선인과 진성호 당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때에도 가진 홀씨와 천대와 차별을 두고 비난하고 북한의 김정은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겠다고 떠버리더니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죽음과 사망설을 가지고 태영호 당선인과 진성호 당선인을 김정은에게 은혜 사죄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권 탄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탄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 탄압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김정은이 구대발에 바치는 것입니다. 태영호 당선인과 진성호 당선인에 대한 인권 윤리에 대해서는 참고 넘어가는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모든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판단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으로 기순 의사를 밝힌 2명의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시킨 문재인 정권이 살인만에 대해서 폭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좀 더 지난주 다 알고는 계시지만 먼저 방송을 통해서 10분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창입니다. 이걸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창입니다. 정말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제가 볼 때 육군 대대장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의 일인데, 전방에 육군 대대장이, 그것도 UN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JSA, 조인트 시큐리티 에어리어죠. 우리말로 공동경비구역. 공동경비구역의 대대장이 지휘 보고 개통을 무시한 채 청와대 안보실의 1차장한테 직보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능한 건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합니다. 마침 이 기자의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들통이 났는데요. 안 그러면 영원히 무측보원하기도 했었죠. 물론 이 대대장이야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친분관계로 보고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첩보보고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단결 이러면서 보냈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친분관계로 단순히 첩보보고를 한 것까지는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자기 직속 상관이 있는데 그 직속 상관에게는 보고를 안 했다라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즉 자기가 청와대 안보실 1차장한테만 직접 보내는 거는 뭐 개인적인 첩보 관계는 그렇다 쳐요. 근데 또 문자로 보내면 안 되겠죠. 그건 군사 비밀 사항인데, 어쨌든 이게 자기 소속 직속 상관한테 안 갔다면은 이거는 군 지휘 보고 개통을 어긴 사항이 되는 겁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건요, 참 우스우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령이라는 계급이 이런 걸 몰랐다는 거는 좀 믿기가 어려워요. 지휘체계 문란행위죠. 중령이 청와대 1차장한테 직보를 했다. 일단 그 내용이 뭐냐면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날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을 시켜버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당시 국회에 출석했던 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핸드폰에 이 육군 중령이 보낸 문자가 찍힌 거예요. 그걸 기자가 찍은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건데,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던 국방부 장관은, 정경두 장관은 그걸 또 듣지를 못한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 차장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JSA 공동경비구역의 대대장이었다는 거죠. 이 육군 중령이 보낸 건데, 이거는 정식 보고 개통을 건너뛰고 청와대로 직보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정식 보고 개통은 본인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정식적인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한국군 관할 지역으로 여러분, JSA는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관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은 1사단에서 주로 차출을 해요.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중령이 일단 1차장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거는 1차장이 청와대가 보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친분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어쨌든 1차장이 요청한다는 것도 웃기죠. 1차장이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장은 NSC의 사무처장입니다. NSC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보실의 멤버고, 그래서 해당 내용을 요구하거나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단
해당 대대장한테 직접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국방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대장은 1차장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1차장 연락처를 아십니까? 이게 그리고 정작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심각한 군의 지휘 왜곡 보고 체계에 이 혼선을 가져다 왔을 뿐만이 아니라 보고 개통을 무시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장관은 결국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북한 표류하는 선박을 우리 해군 특수요원들이 가서 납포를 해온 거죠, 그 배를. 근데 저는 여기서도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얘네들이 16명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 2명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안 게 아니라 이미 북한 애들이 넘어올 때 북한 애들이 연락을 했다는 거죠. 이 납포를 하고 우리 해군 특수요원들이 가서 납포를 해오는 과정에서 북한 애들이 연락을 해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일부라든지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 간에 조율도 안 돼 있었다는 거. 저는 이게 정말 좀 너무 황당하다고 보고, 특히 JSA의 중령이 청와대 1차장한테 바로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는 보고 개통과 지휘 개통을 흐트러뜨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의 주민을 송환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군사 비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반 폰으로 전달을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요, 이게 군생활을 해본, 저희처럼 일상적인 군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당연히 아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JSA는 최전방의 대대이기도 하지만 이 사관학교 출신들이 주로 보임을 하는 초엘리트 코스입니다. 대대장 보직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대장이라는 것은 육사 출신 중에서도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매우 똑똑하고 유능하고 엘리트 장교를 보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장교가 군사 보안이 최고로 중요시 되어지는 JSA에서 핸드폰 문자로 청와대 1차장한테 보냈다는 거는 정말 저는 진짜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내용도 처음에 뭐 단결 이러면서 이 김 차장한테 보냈죠. 이 김유근 차장은 육군 참모 차장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에 8사단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령하고 어떤 근무연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비역 장성들도 다 얘기를 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선 부대장이 사실상 지휘계통을 무시한 채 바로 청와대로 보고를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청와대가 요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JSA는요, UN 사령부 예하입니다. UN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거죠. 이 JSA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공동경비구역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게 있을 텐데요. 이 공동경비구역이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같이 경비를 하기 때문에 공동경비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UN 사령부와 북한의 인민군이 같이 그 구역을 관할한다고 해서 공동경비구역이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한국군하고 미군이 같이 있기 때문에 조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와 북한 인민군이 같이 이 구역을 같이 시큐리티 에어리어를 관할한다고 해서 공동 경비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사하고 인민군하고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한국군은 크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한국군이 그래서 유엔사에 배속이 돼가지고 유엔사 소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대대장은 그러니까 자기 직속 상관은 UN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따지면 이 김유근 차장은 대통령 안보실의 참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멤버입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사무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계부처의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어요. 당연히 대한민국 청와대가 요청을 하고 요구할 권리는 있죠. 국가 최고 상위 기관이니까. 그런데 보통 국방부로 요청을 하겠죠. 그 해당 대대장한테 직접 묻지는 않아요. 그리고 해당 대대장도 보고를 하려면 유엔사를 거쳐서, 그리고 지상작전 사령부를 거쳐서, 국방부를 거쳐서 그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자기가 직접 직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라는 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면, NSC의 당연직 사무처장으로서 안보실 1차장이 관련 정보를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대장은 뭐가 잘못했느냐? 그러면 자기는 직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휘 보고 개통을 통해서 지상작전사령부나 유엔사를 통해서 국방부까지 도달하고 국방부가 청와대로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와대가 예전에 6월 그 삼척에 목선 왔을 때도 그때도 너무 개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목선 공개를 안 했다가 그런 문제도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이 나중에 북한에서 1명이 잡혔다고 하니까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증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목선을 오자마자 그냥 소독을 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증거 인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내용을 봐야죠. 그리고 사체를 유기했다면 어디에 유기했는지, 오히려 우리가 더 철저히 조사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없이 재빨리 소독해버리고 북한으로 북송을 해버린 거죠. 판문점으로. 자, 저는 여기서 다른 거는 뭐 다 그렇다 쳐요. 청와대 안보실도 1차장이 요구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그 대대장은 국방부를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왜, 진짜 이해가 진짜 저는 참 안 됩니다. 그거를 왜 본인이 직접 보고를 했냐 이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청와대가 직접 보고를 한 걸 원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들고, 기본적으로 육군 중령 정도 달고 대대장으로 보임을 했다면 그게 보고 개통과 지휘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직접 직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 텐데, 저는 이것은 심각한 군 기강의 문란이라고 보여집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상. 종이를 조금 낮추고. 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서로가, 청와대가 서로 짜고 했다는 소리가 막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청와대는 문재인 정권이 모른다고 뻗칩니다. 언제가 모른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청와대와 서로가 짜고 했다는 것입니다. 짜고 했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고 가마에 해먹으려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이런 군사 비밀로 되어 있는 판문점으로 눈에는 안대를 씌우고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포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돌발 상태를 대비해서 특공대까지 앞세우고 북송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요, 눈에는 안대를 씌우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북송했다는 것이 제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요, 문재인이가 이번에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은한테서 그대로 지시받고 그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재갈을 물립니다. 제가 15살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재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북한에서 사형당한 사람이 이승만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무소나 제친다고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사형한 사람 재갈을 물리는데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군도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충격입니다. 김정은한테서 문재인이가 지시받고 그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간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간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를 문재인 모른다고 뻗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서로 간에 짜고 했다는 증거밖에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헌법 유린과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주의는 죽음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법 유린과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생각 좀 해보십시오. 북한식 사회주의는 인민들의 이익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인민 생활의 문화를 빼앗고 언론의 자유와 인권의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갇혀 죽고 김정은이 총칼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들과 비교 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인간의 양심과 민족적 양심이 털끝만치라도 있는 인간이라면 오늘의 이 행복과 이 비교 좀 해보십시오. 지난 몇 개월간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강력한 의지와 가감하고 치열한
반정부 활동으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3대 독재 정권을 우상함으로써 독재 사회주의를 외치고 있으며 옹호하고 있으며 세금 없는 사회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혁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회주의를 겪어봤습니까? 공산주의를 겪어봤습니까? 북한에서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혁명이라는 단어는 묻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은 다 혁명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혁명이냐 살인독재 혁명, 자유주의 혁명이냐 이 차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이 기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금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여러분 저 북한 세금 없는 국가가 맞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오늘 내가 성의껏 벌어서 들여온 것은 다 내 것이지만 100% 내 하루 오늘 이 자유민주주의가 김정은 독재 사회가 된다면 100% 번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저 김정은에게 다 바쳐야 됩니다. 저 김정은 다 바쳐야 돼요. 100% 김정은이 하나의 살인 독재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루 일과 생활이라는 것은 가치인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착취라는 것이 무엇이고 압박이라는 게 무엇이고 억압이라는 게 무엇이고 인권 탄압에 대해서 겪어봤습니까? 세금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익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돈을 재산과 본 것 다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금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날에 문재인 정권이 범하고 있는 온갖 더럽고 식사란 범죄는요 온갖 식사란 범죄를 만들어 놓고 그런 범죄 소굴을 만들어 놓고도 태영호 당선인과 진성호 당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고 해서 쓰레기라고 비난하고 오늘 현재까지 탈북민들에 대한 가장 악랄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에 북한 사회에서는요 어차피 생활에서 면할 수밖에 없었던 저 인상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저렇게 대한민국의 뜻뜻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보니 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 고마움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나의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버리면 태영호 당선인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버리면 죽음입니다. 태영호 당선인과 진성호 당선인과 같이 죽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대지 정책으로서 평화를 외치고 있고 적화 통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말살시키려는 반민주주의, 반인권적인 적대지 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역사와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태영호 당선인과 진성호 당선인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과 두 명의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시킨 문재인 살인만행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판단은 대한민국 전체 애국국민에게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분들이 이제까지 유튜브를 해오면서 여기서 강남 광장에서 많은 유튜브를 해오면서요 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많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개를 오늘 여러분들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 지식활동 증명서인데요. 보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제가 국가에서 인정받은 지식활동 증명서입니다. 아시죠? 저는 지식운동을 많이 한 지식운동가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알립니까? 네. 예. 저는 지식운동가인데요. 지난 시기 2014년부터 시기상조로 닥쳐오는 바이러스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15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차단시켜온 사람입니다. 3년간에 거쳐서 오늘까지 제 전화번호는 저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면요 제 전화번호는
값은 드러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모든 바이러스를 14년도부터 오늘날까지 이 연구를 하면서 차단시키는 논문을 가지고 금년도 2월 10월부터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국가도 발명 시작해서 저는 점수를 661점이나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1000점만 받으면 저는 국가적 자격증을 취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활동 증명서가 국가에서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예. 자, 이렇습니다. 아시죠? 예. 이 지식활동 증명서는요, 제가 국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것을 받아서 저는 지식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많은 유튜브를 하면서 저에 대한 궁금한 생각이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저희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평균 점수를요, 지금 2월달, 3월달, 4월, 5월달 석 달간 걸쳐서 걸치는 과정에 점수를 661점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점만 받으면요, 좀 더 노력해서 1000점만 받으면 저는 국가적 자격증을 취득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이 독재 좌파들을 물리치기 위한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방송한 사람이 지금 이제 누구신지 제가 간단히 소개를 했지만 이전에 이런 일을 지금 반미 운동을 반미가 아니고 친미 운동을 이제 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북한에 있을 때 나는 뭘 했었다, 또 언제 한국에 왔다, 이런 자기 그런 거를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근데 제가 지난 시기에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모든 곳에는 이 종북 좌파들만 해놔서 원래 제 형태를 알리는 것을 원래 제가 알리지 않으려고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유튜브들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예를 주셨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예를 좀 양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언제 한국에 오셨죠? 2008년도 1월달에 금년도 10년이 됩니다. 그럼 이전에는 북한에 계셨습니까? 북한에서 혹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북한에 대한 철도에서 일했습니다. 예? 철도에서. 철도? 지금 한국에서 아까 바이러스 미생물 맞아요. 관련 일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 단체가 있습니까? 제 단체는 없고 제가 지금 집에서 연구해서 지난시기 질병관리본부 집수로 연관되어 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한국에는 그 국가 기술 인정 자격 제도가 있잖아요. 그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1급 있고 기능사 있고 뭐 또 기술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시험에 응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험에 응시해 본 적은 없고 제가 발명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명해서 점수를 661점까지 받아왔습니다. 발명이라는 거는 인터넷으로 발명했습니다. 발명했는데 그 바이러스 계통입니까? 미생물입니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그래서 제가 14년도 미르스를 차단시킬 때 이것은 산소 농도 부족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산소 농도 부족으로 인한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병이란 철학을 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이제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봅니까? 그게 언제 그게 멀지 않다 봅니다. 인차 이번 금도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1월 달부터 질병관리본부에 이 중국인들을 차단시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은 조선인지 왜 믿겠습니까? 근데 내 하나 때문에 여러 죽이겠습니까? 이래서 차단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저건 집행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 몇 번 추궁해서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문재인이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미생물이라는 것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예. 지금 중국 폐렴 관련, 예. 그걸 근데 이 중국 폐렴 관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 우한 바이오 연구소에서 그 바이오 연구소 생화물질로서 지금 이 감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기 우리 공기청정기 아시죠? 예. 공기청정기 학습 물질가 사망에 이런 거 아시죠? 술 마셔서 이것도 감염됐다가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런 학습 물질은요 사람이 전면합니다. 감염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금 감염은 기력성 감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력성 감염은요 나쁜 오염 물질을 공기로 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발생하냐? 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먹고 입고 쓰고 산 생활에서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모든 나라들에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두지 않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이 인도라는 나라는요, 고기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정말 소주도 안 먹고, 이런 사람들 술도 야채에다가, 이 사람들 관광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술도 관광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을 먹는 생활을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다 보니까 그것이 현재 몸에 푹 배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 차단시키려면 우선 여러분들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몸 관리를 잘하고 모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마세를 먹는 이때까지 마세를 먹던 모든 식생활을 약을 먹는 식생활을 개편하시면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기 방송 한 거는 언제 녹음하신 거죠? 저기 예? 방송 틀었던 거는 예. 언제 녹음하신 거죠? 녹음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운받은 겁니까? 이거요? 예. 이거 인터넷으로 이거 인터넷으로 예. 인터넷으로 유튜브에서 나오는 걸 다운받은 이거 녹음기다가 예. 받아가지고 예. USB에다가 유시에다 담은 겁니다. 예, 담은 건데 그래도 이후에 청와대에서 이거 찾다니까 내가 찾다니까 예. 청와대에서 지워버렸더라고. 지금 나오질 않아요. 지금 저 방송 내용은 지금은 나오지 않는 네, 내용이다.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예. 한번 지워버린 거라. 그때 내가 저거 담은 이후에 예. 지워버린 겁니다. 그때 그 발언하신 분, 예. 그 발언하고 그 발표하신 분 혹시 성함 알 수 있습니까? 저 성함 잘 모릅니다. 예. 그럼 성씨 정도? 성씨도 모릅니다. 이분은 군인입니다. 군인입니까? 군대 예, 계신 군인입니다. 분이고. 예. 그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목소리가 예. 그 우리가 한간에 들리는 그 변희재 씨, 예. 그 사람 목소리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혹시 그 사람이 발언한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난 군대 이거 많은 생각 특히 이 군대 산하 같은 거는 예. 내가 그리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저 모르긴 하겠지만 이 나온 유튜브에서 담다 보니까 담은 거예요. 담았는데 그게 그때 발언한 사람이 누군지는 그 영상을 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알죠. 아는데 군인이었다. 예, 군인이었다. 군인이었다. 예. 이분이 지금도 유튜브에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 유튜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 내용은 이제 일단 다 지워졌기 때문에 다 지워졌습니다. 예, 지워져서 네. 이제 알 수 지금 후에 없다. 찾아니까 없더라고요. 예. 아마도 청와대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가 아까 담은 이후에 예. 지워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서 예. 주요한 내용의 한 부분이 예. 그 채공사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채공사라고 불렀습니다. 채공사. 예, 채공사하고 또 한 분 더 있죠. 예, 진성호. 예, 그 두 분이 이제 탈북자로서 5분의 국회의원에 예,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당선되지 예. 않습니까? 됐는데 그분들이 지금 정치 탄압을 많이 받고 예,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소속 정당이 어디입니까? 미래통합당입니까? 예? 미래통합당으로 나와서 예. 당선되죠. 예. 그리고 정치 탄압을 하는 세력은 청와대 정부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 그렇다면은 문재인 이제 정권이죠? 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예, 있죠. 그렇죠. 예. 원래 김정은 사망설은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예. 지금 끌고서 부서를 만든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당선된 걸 그거 지금 끌어버리겠다고 지금 난리랍니다. 난리. 아.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엄격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탄압을 받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문재인 정권도 문제지만은 그 미래통합당, 예. 미래통합당의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것은 글쎄 문제점이라는 것은 글쎄 저도 잘 아는 내막적인 문제는 저는 이런 당에 대해서는 저는 집중을 관계를 어떻게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 그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 정치적인 성향이 예. 더불어민주당하고 예.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이 많다. 당연히 많은 거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알고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예. 미래통합당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예. 그 힘을 못 쓰고 예. 어떤 탄압에 대한 저항을 예. 강하게 못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여기 광화문에 나오셔가지고 1인 시위를 아주 그야말로 가열차게 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나온 지 오늘까지 한 보름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름 정도. 내가 지금 그 전에는 안 하고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나서지 오늘 그 1인 시위를 하는 게 예. 오늘이 18일째입니다. 예. 그러면 내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당에 어디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북한 인민해방전선입니다. 북한 인민해방전선입니다. 해방전선, 거기 소속. 예, 소속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회나 우리도 다른 정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당을 만들어 놨다. 예. 그럼 저기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우리 지금 모든 공화당이든 이런 공화당이든 우리 공화당. 예, 우리 나라 국민을 위해서 예. 정말 심수고 노력한 분들은 다 우리는 애국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당원이 혹시 예. 우리 지금 그 가입하고 계신 사회 단체를 포함해서 예. 우리 공화당에서 예. 활동을 하실 예.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 같이 우리하고 예. 우리 공화당하고 예. 같이 활동을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생각은 있습니다. 나라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예. 좀 같이 활동을 사셨으면 그거는 우리가 예.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예.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공화당 안에도 예. 북한 인권 관련 예. 변호사도 계시고 예. 또 지금 탈북자 중에서도 지금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많이 계십니다. 계시니까 제가 이제 이걸 왜 물어보냐면 같은 이념으로 같이 투쟁을 하는데 그 하나로 투쟁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혼자 지금 이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뭐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니 제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혼자 다니는 것 같지만 예. 어디까지 누구만 다 있습니다. 예. 경호원이 다 따라다닙니다. 우리 다 따라다닙니다. 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경호원이 다 따라다닙니다. 예. 제가 혼자 다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예. 제 경호원이 다 따라다닙니다. 어디까지 다 따라다닙니다. 야. 다 보이게 내가 이거 떠납니다 하면 그래도 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제가 오히려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혼자고 예. 혼자지만 나는 이제 우리 공화당의 당원으로서 예. 또 그 당의 명칭을 걸고 네. 1인 시위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혼자지만 네.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따라다니지 않지만 든든한 백이 있다.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생각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언제 한번 방문해 주시고 한번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방문하고 방문해서 좀 심도 있게 상의도 하고 이게 이제 저보다는 이제 좀 젊으시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살아갈 날이 더 많고 또 우리 공화당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젊은 인력 또 한 나이라도 젊은 인력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셔서 좀 생각도 좀 더 정리하시고 또 하고 싶은 일 아까 하시는 일도 당에 도움도 받아가면서 좋은 일 하는데 좀 받아가면서 그 완성을 빨리 하고 하는 그런 게 착착착 이렇게 순서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화문에 계실 동안에 언제든지 저희하고 같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또 저도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달려갈 수 있고 그런 동지적인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서 요거를 업로드를 이제 다시 시켰는데 영상을 아주 좋게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